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평행장입니다. 드디어 지역주의 3일 중에 하루가 소화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여기서 뭐 여러 가지를 보는 것도 아니고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구글의 자회사죠. 이런 것들만 보시면 되는데 왜 이런 것들만 보느냐? 결국에는 우리가 나스닥을 참고를 한다는 말이죠. 나스닥은 IT 기업을 모아놓은 것들이고 그래서 뭐 코카콜라나 맥도날드 등은 뭐 소비재 등 이런 회사들은 안 보셔도 돼요. 뭐 음식점이나 그런 기업들도 보지 않아도 되겠죠. 그런 면에 있어서는 사실상 다른 기업들은 매출이 높고 주당 순이익이 높은데 마소나 알파벳은 글쎄요 좋지 못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걸 잘 보시면은 예측값은 컨센서스고 실제 발표값은 낮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다지 많이 차이 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도 안 되지만 우리의 예측과는 조금 더 낮게 설정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실제로 우리는 어닝 쇼크를 예상하고 이 값들을 좀 낮춰서 예상을 했어요. 하지만 그마저도 더 낫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서 어제 나스닥이 개장을 하면서 뭐 마소나 구글 등 큰 하락이나 점락이 나왔었죠. 그 덕분에 22시 30분에 나스닥이 하락을 만들어냈고 사실상 이번 하락은 발표가 시 어닝 쇼크였기 때문에 하락이 발생을 했고 하지만 이 부분이 선반영이 되어 있어서 다시 제값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나스닥 차트가 지지를 한 번에 깨고 내려가신 덕에 비트코인도 실제로는 내려갔지만 나스닥이 다시 반등을 하면서 어제보다는 좀 더 높은 값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냥 작은 부분에 대한 해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해석도 이미 선반영이 되어 있으니까 하락이 발생을 하더라도 제값으로 돌아왔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옥주는 앞으로 이틀이 남았습니다. 지금 현재 마이크로소프트와 알파벳이 발표가 되었죠. 그럼 내일은 무엇이 발표가 되냐? 오늘자 눌러보면은 오늘 저녁부터 발표되는 기업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보지 마시고 그냥 상단에 두 개만 보세요. 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메타고 퀄컴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녁 같은 경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보셔도 좋아요. 다만 오늘 새벽 3시에는 FOMC 일정이 잡혀져 있고 금리가 발표되고 기자회견을 갖고 BJ 파월이 브리핑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시간으로 내일 오전 3시부터 조심을 하시되 FOMC 일정이 끝나더라도 시총 1위인 기업 애플, 아마존, 또 인텔도 있을 텐데 여기 있네요. 인텔. 이런 IT 기업들 발표값이 있으니까 지옥주는 비로소 내일로써 종료될 기미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 값도 목요일 저녁에 해당하니까 금요일 오전까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말 얼마 안 남았죠, 지옥주. 그래서 디데이는 내일이지만 D 플러스 1일까지는 조금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목요일에 해당하니까 오늘 같은 날에는 뭐 그렇게 신경 쓰지 마시고 내일 자정을 넘어서 새벽까지만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이슈들을 떠나서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도록 할 텐데요. 현재 보고 계신 것은 4시간 봉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4시간 봉에서 기다리고 있는 게 뭐냐? 60일선을 잠시 지울게요. 상승과 하락에 있어서 지금은 완연한 하락세, 그냥 정석적인 하락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구간에서 하락세를 버틸 수 있는 것은 약간 주봉의 모습과 비슷한데 21선과 5일선의 크로스가 만들어지면서 비로소 상승 추세가 확정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대충 예측을 해보자면은 7월 28일 오후부터 제가 예상을 하는 것은 좀 더 뒤는 늦어도 뭐 7월 말 정도까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서 끝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봉의 모습도 같이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일봉의 모습을 확인을 했을 때는 이거 20일선은 무조건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기울기만 보더라도 이게 상승을 하면서 깨는 어쩔 수 없이 깰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 저가만 이탈시키지 않는다면은 상승은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점이 왜 중요하냐? 이 일봉상 관점하고 4시간 봉상 관점이 있죠. 이게 시간상 일치하는 상승이라면, 즉 4시간 봉도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고 일봉상으로도 골든 크로스가 만들어지는 20일선과 5일선이 이런 식으로 올라갈 때 4시간 봉은 골든 크로스지만 이러한 위치에 있다라면 추후에는 골든 크로스가 확정이니까 두 가지 관점이 둘 다 상승 관점으로 통하고 관점상 이런 상승들은 보통 크게 상승을 할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시간별로 통할 때에는 우리가 손절을 하더라도 손절가를 걸고 매매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저는 그러한 관점이 7월 말에 예정이 되어 있다. 즉 4시간 봉으로 봤을 때는 28일 오후 그냥 쉽게 29일 30일이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29일 30일에 예정이 되어 있고 일봉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적어도 30일 정도 돼서 골든크로스가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절대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 일봉상 관점에서 우리의 매수 근거 또 상승 근거로 삼고 있는 5일선이 21선을 타고 간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동평균선이 저가를 이탈시키지 않는 것이고요. 즉 이러한 그림이 나오면 안 됩니다. 저가를 이탈을 시켰을 때는 우리가 저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즉 이러한 관점과 똑같이 저점을 이탈을 시켰을 때는 저점이 어디인지 확인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때 그냥 손절이 맞고 이러한 것만 스탑로스로 걸고 매매를 응대하고 진입을 하는 것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이동평균선은 우리가 쉽게 추산을 할 수가 없으니까 가격적으로 19.2나 19.3K를 이탈을 한다면 저점이 더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거는 며칠 동안 드린 말과 똑같아요.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것에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도 동시에 진행이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우리는 9월과 10월에 골든크로스를 주봉상 기다리고 있지만 이 구간 안에서 변동성은 어디로 나와도 상관이 없으니까 이 작은 장에서 매매를 먹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주봉상 상승을 먼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일봉상 상승을 2주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리고 이러한 상승을 말을 하면서 매수나 매도에 대해서 말을 할 때 거의 대부분이 이해를 하는 듯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느 수준이냐면 일봉상 이 관점으로 수익을 내신 것에 해당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더 실력이 증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두 가지. 일단 기본에 충실을 하려면은 일봉상 상승을 더 경험을 하셔야 돼요. 저는 최소한 10번이라고 보는데 이 일봉상 상승을 10번을 경험을 하시려면은 꽤나 긴 기간을 매매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건너뛰자면은 일단은 조금은 이해했다라는 것을 가정하고 여기서 실력이 더 증진하려면은 일봉에서 4시간 봉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4시간 봉으로 매매를 하면서 여기서도 수익을 봐야 됩니다. 우리는 현물장에서 매매를 하기 때문에 이 골든크로스만 체크를 하시면 되는 거고 선물을 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 번 매매를 할 때 2번 정도 매매를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이것만 하니까요. 자, 그러고 나서 4시간 봉으로 했을 때도 매매해서 수익을 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4시간 봉에서 1시간 봉으로 바뀌고 저는 2-3시간 봉은 잘 안 봅니다. 1시간 봉으로 바뀌고 30분 봉으로 바뀌고 15분 봉, 5분 봉, 1분 봉 이런 식으로 이 세세한 것들을 보는 관점을 기르셔야 돼요. 제가 이해하기 쉽게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의 하락 있죠. 이 하락을 우리가 지금 4시간 봉으로 보고 있잖아요. 근데 4시간 봉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다 외봉으로 표현이 돼요. 그러면은 이 하락이 좀 쉽게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해야 되는 것은 1시간 봉으로 보셔야 되고 1시간 봉으로도 사실 잘 모르겠어. 뭐 관점들이 잘 안 나와 있어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30분 봉 또는 15분 봉으로 봅니다. 그래서 30분 봉으로 스위치했을 때는 우리가 외봉으로 써봤었던 상승이 뭐 더블탑으로 표현된 것도 있고 아니면 진짜 헷갈리게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것도 있고 좀 더 디테일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고점을 올려줄 때 해당 포인트에서 RSI가 리버싱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핫다가 나왔다라는 말이 되겠고 하락지표로서 활용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말이 됩니다. 모든 봉이 똑같아요. 이 봉도 외봉으로 보이잖아요. 30분 봉에서 10분 봉으로 바꿔볼게요. 또 디테일하게 나뉘죠. 10분 봉에서 확인이 되냐? 약간 애매해요. 그러면은 5분 봉. 자, 이게 5분 봉. 또 1분 봉. 네. 1분 봉으로 확인을 했을 때는 핫다가 정확히 걸려 있을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보통 이런 핫다는 접근하기가 힘든 게 사실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식으로 만들다가 이렇게 짧은 구간이 아니라 긴 구간에서 핫다를 만들어낼 때 신뢰성이 높은데 그래도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은 우리가 뭐 4시간 봉, 1시간 봉으로 확인이 안 됐을 때는 시간을 좀 더 낮춰서 관찰을 하다 보면은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무조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주봉으로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그다음에 일봉으로서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4시간 봉, 1시간 봉, 30분 봉, 10분, 5분, 1분, 뭐 15분 봉 빠졌나요? 이런 식으로 낮춰가면서 매매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우리의 지금 실력은 어디냐? 4시간 봉으로 해서 수익을 내셔야 되는 시간이에요. 즉 지금에서 뭐 1시간 30분, 15분, 10분, 1분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적어도 4시간 봉으로서는 우리가 추세를 파악을 하고 매매를 함에 있어서 수익을 내셔야 된다. 설명이 길어져서 좀 말이 빨라지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수익을 먼저 내보셔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지옥주가 진행될 때는 4시간 봉 차트에서 수익이나 추세를 가늠하는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할 거예요. 그리고 이마저도 댓글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신 게 확인이 되시면은 점점 줄여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차트는 시간을 보시면 1분, 5분, 30분 봉이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어느 정도로 매매를 했는지가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는 거고 믿든 안 믿든 저는 그렇게 확인을 합니다. 결국 저 정도까지 가려면 일단은 4시간 봉에서 이해를 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이더리움 한 번 더 강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장에 있어서 비트코인만 매매를 했던 이유는
이더리움의 추세가 그렇게 좋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해서인데 올라감에 있어서 이더리움이 조금 많이 올라가는 걸 보고 이더리움을 조금 스위칭을 했었고 지금은 둘 다 포함해서 15% 정도 들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 중요한 게 뭐냐? 이더리움이 되돌림을 크게 실행을 안 했어요. 이건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한데 아직까지 조정분이 실현이 되지 않았다. 즉 사람들이 과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판단과 두 번째로 이걸 어떻게 반대로 본다면은 지금 추세가 살아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많이 꺾이고 약간 추세가 안 좋은데 만약에 이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반등이 많이 나온다면은 이더리움은 되살아날 수밖에 없죠. 그런 면에 있어서 이더리움도 이번 추가 매수 실현에 있어서 포함시켜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밖에 안 볼 거예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만 매수를 할 거고 추가 매수 실현에서 33% 채워서 이번 장 좀 수익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먹는 거는 장담을 못 하는데 손익비 괜찮은 구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영상 오늘 마지막에는 이 무료방이 여러분들한테 어떤 것들을 드리고 어떤 혜택이 있으면 꼭 들어오라 라는 말을 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오늘은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할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한테 어떤 서비스를 받아서 어떤 정보를 받든지 간에 저는 상관이 없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실력이 증진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뭐 제가 추구하는 방법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뭐 하모닉을 본다든지 아니면 엘리어트를 본다든지 이런 것들이 될 텐데 그런 것들도 상관이 없어요. 뭘 보시든지 간에 여러분들한테 맞는 방법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잊으시면 안 되는 거는 이 공부에는 순서라는 게 있고 여러분들의 실력에 증진하는 데에도 순서가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 것들이 시간별로 해석을 할 수가 있고 거기서 매매를 몇 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넘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런 점에서 제가 만약 엘리어트를 봤더라면은 일봉상 또는 4시간봉, 1시간봉으로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연구를 하면서 뭐 예를 들어서 큰 파동에 있어서도 잘하면은 지금 하락하는 차트를 뭐 1분봉으로 바꿔서 하나하나 이렇게 쪼개기보다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큰 파동으로 나누고 뭐 A, B, C로 카운팅을 하고 이 안에서 또 쪼개고 이것이 맞나 안 맞는지 체크를 하고 또 지금은 알 수가 없는 이런 파동에 있어서도 나는 WXY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도 있고 거기에 있어서도 카운팅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먼저 크게 확인을 하고 맞는 것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짧게 보는 것 그리고 그러한 것이 신뢰성을 얼마나 갖는지 그런 것들이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제가 엘리어트 파동을 보지 않는 이유는 제가 이 엘리어트 파동으로 매매를 안 해본 것도 아니고 수익을 안 내본 것도 아니지만 단순히 저한테 안 맞기 때문입니다. 저는 구간을 예측을 하고 적어도 1시간이나 2시간 정도 기다리다가 자리가 나올 때 들어갑니다. 하지만 제가 매매를 했을 때 엘리어트 파동은 정확한 가격을 지정해 놓고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게 언제 도달할지 몰라서예요. 그리고 이 엘리어트 파동을 접근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지금의 추세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즉 상승인지 하락인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지금의 차트가 상승인지 하락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먼저 해야 되는 것은 RSI에 대한 해석이 돼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핫다가 나왔다, 상다가 나왔다 하는 말이 있죠. 그거 보통 엘리어트 파동에서 1, 2, 3, 4, 5 할 때 이러한 끝부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신호들이에요. 정말 아니라면 그냥 외봉으로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겠지만 보통 이렇게 추세가 전환이 될 때는 RSI 표시가 되어 있기 마련이거든요. 단순히 그 포인트상 RSI상 이 RSI상 이런 식으로 나와서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라면은 RSI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또 페이크가 존재할 수 있는 거는 여기를 깨는 이거는 좀 어려운 말이긴 한데 또 이것도 깨고 한 번 더 상승을 한 다음에 RSI 기존 패턴도 깨주는 그런 것들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이런 것들을 잘 모르고 여러분들이 뭐 엘리어트 파동이나 아니면 제가 하는 매매나 그런 매매를 하면은 단순히 여러분이 봤을 때는 이런 패턴 나오면은 이거는 안 맞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시면 안 돼요. 정말 기본부터 차근차근 밟아 나가셔야 되는 거고 제가 봤을 때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RSI에 대한 해석이고 뭐 MACD 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그냥 스토캐스틱이 두 번째다라고 봐요. 그리고 이 RSI랑 동시에 해야 되는 거는 추세선 긋기예요. 추세선 긋기. 이 추세선을 긋는다는 게 대부분이 그러더라고요. 지금 상승하고 있고 내가 매수를 했으니까 이게 추세 추종이다 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어센딩 패턴이 나오면 위로 상방을 갔을 때 크게 상승을 한다. 추세 추종에서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이거 상방 뚫을 때 매매를 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하는 매매는 여러분들의 추세 추종하고는 달라요. 저는 추세가 뒤바뀌는 자리를 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체크를 하는 거고, 그런 저 역시도 추세 추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추세를 읽고 추세가 뒤바뀌는 것을 알고, 그래서 매매에 들어가니까 추세를 읽고 매매를 하는 것과 똑같아요. 정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다만 이 장이 상승이니까 여기에서 다서 나는 추세 추종이다. 이거는 틀린 거예요. 네, 뭐 아무튼 얘기가 길어지네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할게요. 가장 먼저 하셔야 되는 것은 RSI, 그리고 그와 동시에 추세선 읽기고, 그 다음으로 해야 되는 것은 MACD도 맞지만 저는 그냥 스토캐스틱을 주로 봅니다. 스토캐스틱상 해설을 할 수가 있는지. 저는 그러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많은 분들은 다를 수도 있어요. RSI를 해석을 하고, 뭐 추세선도 다 같이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엘리어트로 들어가는 것도 있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가장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30분 봉 해석이 안 되면은 1시간 봉을 봐야 되고, 1시간 봉이 해석이 안 되면은 4시간 봉에서 해석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것이 핵심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안 되면은 아마 대부분이 그러실 거예요. 업비트 켜서 전일 대비 눌러서 무이브블록 상승을 했네. 그거 적어도 한 이 정도면 매수해도 메리트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밀리고, 오늘 장 재미없네. BTC 장 들어가야지. 레드클 들어가 볼까? 와, 엄청 많이 상승했다 했네 하고 물리고. 대표적인 예가 하이브 달러죠. 와, 이 정도 상승했네 했다가 타서 물리고, 영원히 물타다가 반등 없어서 계속 물려있고, 또 여기서 안 탔더라도 와, 이거 천국의 계단 만들다가 매물대 진짜 진지하게 만드는 것 같다, 그러다 매매하다 털리고, 이런 것들만 매매를 하는데, 여러분들 선물시장에서 진짜 제대로 매매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기본부터 잘 하셔야 된다라는 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전반부에는 현재 추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하고 싶은 말만 한 것 같네요. 그 말도 되게 의식의 흐름 따라 설명을 했지만, 결국에 이 말을 정리하다 보면은 할 거면 제대로 해야 된다, 제대로 배워야 된다 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궁금하신 점 있거나 아니면은 영상 전반부에 이해가 안 되시는 것들이 있으면은 영상 댓글에 달아주시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평경장이었고요. 시청해주시는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